학부모님들의 어떤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있습니다. 딱 뵀을 때 굉장히 좋으세요. 동시에 겸손하시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전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이 저희 반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몇 번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그 문장을 제가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쓴 문장인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철저하게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였어요. 지금 그 학생은 뭐 하고 있나요? 서울대 경제학과. 저는 현재 서울에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실제 이제 교계 현장에서 이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를 그 누구보다 많이 보시고 느끼시는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한테도 중요한 이슈인가요? 그렇죠. 학교에서 볼 때 자존감은 그런 느낌입니다. 학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받침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무너져도 저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엔 성적이 좋고 훌륭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도 어느 한순간의 계기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안타깝죠. 자존감이 낮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점수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반드시 쟤는 이겨야 돼.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돼. 반드시 이 목표에 도달해야 돼 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적이랑 자존감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지만 저는 필요 조건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낮은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상담할 때 이 학생들의 대입만 놓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학부모님들도 이제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학 생활하고 다르고 학점도 제대로 못 따게 되고 뭐 그런다고 취업 현장에서 잘 먹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또 놓이게 됐을 때 이 친구가 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업 성적은 높은데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면 사실 마음속에 깊은 걱정이 있어요. 학업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쟤는 참 뭘 해도 잘 먹고 살겠다. 뭘 해도 행복하게 살겠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저 애가 내 애였으면 좋겠다 혹은 내 자식이 저랬으면 좋겠다 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얘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잘 풀릴 때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일 테니까요. 단순히 성적이 좋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 뭐 운도 있어야 되고 여러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운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친구들에게 베풀고 하다 보니까 운이 그 친구에게 모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운이 대입에선 터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 이후에 얘는 터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요. 졸업한 이후에 학교를 찾아오거나 하는 친구들을 봐도 그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학기 초에는 뭔가 항상 눌려있고 자존감이 참 낮았는데 학기 말에는 자존감도 많이 성장한 그런 친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매년 봅니다. 매년 보는데 답은 성공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 들어왔을 때 성적의 압박에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자기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기말고사도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좌절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방학을 앞두면서 큰 고민 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전을 하는 모습이 1학년 때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독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에 돌아와서 중간고사를 봤을 때는 모든 과목은 아니고 딱 한 과목, 자기가 여름방학 때 집중했던 한 과목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거뒀어요. 학교에서 상승도에 따라서 학생들을 이렇게 뽑아보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특정 과목에서는 그 학생이 1등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수학 점수를 받고 나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공부를 하는 태도도 더 적극적으로 변했고 능동적이 됐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할 때도 더 자신감 있게 자기 의견도 표현할 줄 알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님하고 상담했을 때 학부모님이 진심으로 이 학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자존감에 대한? 그렇죠.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 이 학부모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애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거든요. 부모님들과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대부분 그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애가 나랑 말을 안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어머님한테 좀 더 믿어주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한다. 잘하고 있으니까 어머님 좀 더 믿고 지켜봐 주시고 여름방학 때 지치기 쉬우니까 맛있는 것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집에 오면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가정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은 이런 측면이 있다. 혹은 자존감이 높은 학생의 부모님은 이런 모습이 있더라. 요즘 학교에서 되게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고 또 무슨 수련회 가서 장기자랑을 한다고 하면 장기자랑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고 뭐 공부는 못하지만 예의 범절을 바르는 친구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면 요즘은 그게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지는 느낌이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수련회 가서 장기자랑도 춤도 멋있게 추고 선생님들한테 인사도 되게 잘하고 성격도 좋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를 잘하는 친구가 모든 걸 잘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오케이 저렇게 모든 걸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저에는 아마 자존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존감 높은 친구들이 공부에 있어서도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잘 찾아서 하고 또 자존감이 높으니까 내가 춤을 잘 못 춰도 나가서 해보고 또 거기에서 또 성공 경험을 하고 나면 또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또 선생님들을 하고 만나서 인사를 할 때도 사실 그것도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담을 할 때 눈을 마주보고 얘기를 한다든지 사실 상담할 때 선생님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마치 무슨 취조받듯이 왜냐면 보통 상담할 때 이제 성적을 옆에 놓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걸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굉장히 똘망똘망하게 정들하게 쳐다보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듣고 자기에게도 조리 있게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예의를 갖추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자존감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제가 느낀 점은 학부모님이 되게 건강하세요. 딱 뵀을 때 기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동시에 겸손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상담 자체가 굉장히 맑은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구나.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식한테 쏟으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생각보다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고 그걸 달성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쉬운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뭘 해야겠다. 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거를 읽었을 때 달성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고 그게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내가 오늘 1쪽부터 여기까지 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몸은 편하겠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거기에서 큰 좌절을 느낍니다. 학생들도 사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최악의 경우가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친구. 그러면서 오늘 목표한 양을 못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책을 해요. 내일 그럼 열심히 해야지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성공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오늘 본인이 목표한 양만큼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내가 어제 했던 양이 많아서 못했구나. 그러면 목표량을 수정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계획대로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님 다 원하시는 건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아이 자존감도 높았으면 좋겠고 학업 성취도 높았으면 좋겠어요가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존감도 높고 학업 성취도도 성장 추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근데 이 자기주도 학습은 사실 자존감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학습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찾아가는 건데 자존감이 없는 친구들은 자기 주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존감도 높고 학업 성취도가 높은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일단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표는 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학교 기출 문제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경향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니까 이런 부분을 봐야겠구나. 전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이 저희 반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시험 기간 3주 전, 2주 전, 1주 전 매주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네, 저한테 질문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게 맞나요?를 물어봐요. 그런데 3주 전, 2주 전, 1주 전의 질문이 점점 가면 갈수록 디테일해집니다. 그래서 3주 전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 개념과 이 개념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라는 거였다면 3주쯤 가면 선생님 그러면 이 작품이 이 개념이 사용되어서 접목이 되어서 이런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와요. 몇 번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그 문장을 제가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쓴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친구는 단순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시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친구가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주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학원에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오히려 학원에서 혹은 과외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할수록 학생이 생각할 시간은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철저하게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학생은 사교육도 생각보다 많이 안 받는 그런 친구인가요? 딱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인터넷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뭐 하고 있나요? 서울대 경제학과
또 다른 특징도 있을까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플래너를 썼는데 글씨를 그렇게 잘 쓰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플래너를 보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색깔도 쓰고 이쁘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였지만 대신 내실은 있었어요. 그냥 대충 어느 노트에다 끄적거려도 됐을 정도로 본인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목표 도달 지점은 어디 있는지, 자기가 부족한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가는 모습은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어도 저 부분을 잘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지금 못하지만 상관없어, 앞으로 노력해서 이거 키우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본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찾았으니까 해결은 훨씬 더 쉽게 되겠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